한평생 쉼없이 달려온 당신, 마침내 퇴직이라는 이름의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어떤 풍경을 꿈꾸셨습니까? 아마도 따스한 햇살 아래서 즐기는 여유로운 차 한 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오붓한 시간, 젊은 날 미처 펼치지 못했던 취미에 맘껏 빠져보는 그런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지혜의 빛을 나누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클릭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낭만적인 은퇴와 현실 사이에는 생각보다 깊은 골이 존재합니다. 퇴직금만으로는 빠듯한 생활비와 여전히 돌봐야 할 가족들. 그 무게 앞에서 많은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특히 개인 택시는 어느 정도 제도적 안정이 보장되고 스스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퇴직자들의 선택지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안고 시작한 그 길이 하루 12시간씩 도로 위를 달려도 손에 쥐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고 몸은 지쳐만 가는 고된 현실이 될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오늘은 바로 그 길 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시대 아버지,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덜 고달픈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부. 하루 12시간의 노동, 그 끝에 남는 것. 한국 사회에서 60세 전후의 퇴직은 이제 보편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퇴직 후의 20년, 30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나 퇴직금 규모로는 이 긴 세월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 나섭니다. 그중 개인 택시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게 느껴집니다. 물론 면허 양수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는 익숙한 운전이 더 쉽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도로 위로 나서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수많은 택시 호출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사들 간의 경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배차를 기다리는 시간,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저녁 황금 시간대를 놓치면 그날의 수입은 곤두박질칩니다. 부지런히 발과 핸들을 움직여도 생각만큼 돈을 벌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라는 적신호입니다. 하루 종일 좁은 운전석에 앉아있다 보면 허리와 목, 무릎에 병이 쌓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다양한 손님들을 상대하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패턴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힘들게 번 돈이 고스란히 병원비로 나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2부. 세 갈래의 길, 세 가지의 은퇴 이야기. 여기 은퇴 후 각기 다른 선택을 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58세의 조기 퇴직 후 개인 택시를 시작한 김영식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앱 호출 경쟁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고 수입보다 차량 유지비, 보험료, 세금 등 지출이 더 커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못 벌 줄은 몰랐어요. 하루에 콜 2번 놓치면 그날은 그냥 공치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운전하다 보면 안전도 걱정되고 차라리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의 지친 목소리에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묻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정미 씨의 외로운 싸움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그녀는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성 택시기사를 향한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취객을 상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간 근무는 엄두도 내지 못했고 수입은 자연스레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깊어지는 고립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핸들만 붙잡고 있으니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에요. 가족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사람 만날 일도 없으니 우울감만 깊어지네요. 조금만 더 젊었을 때 준비했더라면 하는 후회만 남습니다. 마지막은 박정우 씨의 전략적인 도전입니다. 60대 초반에 정년퇴직한 그는 무작정 택시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경쟁이 덜한 새벽 시간대를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물론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에 무리가 갔지만 낮에는 꾸준히 병원 진료와 운동을 병행하며 스스로를 관리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재무설계 전문가를 만나 자신의 퇴직금과 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솔직히 버는 돈 자체가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 일정을 조절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계획적으로 움직이니 똑같은 일을 해도 스트레스는 훨씬 덜 받습니다. 박정우 씨의 사례는 같은 일이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부 목돈 7억 원과 월 200만 원, 당신의 선택은? 박정우 씨의 성공은 단순히 운전 전략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돈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모든 은퇴자가 마주하는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에게 은퇴 자금으로 목돈 7억 원이 있다면, 혹은 매달 200만 원의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7억이라는 숫자에 현혹됩니다. 이 정도 돈이면 평생 걱정 없겠지.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목돈은 거대한 댐에 고여있는 물과 같습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증발과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라는 균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55세에 7억 원을 들고 은퇴한 한 남성의 사례를 봅시다. 그는 처음 몇 년간 여행도 다니고 고급 식당을 즐기며 여유로운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유료비, 자녀 지원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되자 7억 원이라는 돈은 10년 만에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6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생계를 위해 마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반면 퇴직금 3억 원으로 매달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또 다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의 일부를 작은 상가에 투자해 월세를 받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연금형 상품에 넣어 매달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습니다. 월 200만 원이 처음엔 부족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그 안에서 생활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재정적 불안 없이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통장에 찍힌 목돈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마르지 않고 들어오는 현금 흐름, 즉 샘물과 같은 소득이라는 사실입니다. 4부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위한 4가지 준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은퇴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은퇴 전부터 구체적인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받게 될 퇴직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의 수령액과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월 평균 지출액을 계산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 계획해야 합니다. 50대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IRP나 연금저축펀드 등을 통해 노후 자금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재테크입니다. 힘들게 모은 은퇴 자금이 병원비로 사라지는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 일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일하는 시간을 조절하고 남는 시간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나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사회와 꾸준히 교류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유대감은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넷째, 소득원을 다양하게 탐색해야 합니다. 개인 택시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요즘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도 많고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도 가능합니다. 시야를 넓히면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맺은 말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지혜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전환점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의 지난 세월이 고단한 노후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처럼 막연한 희망만으로 제2의 인생에 뛰어들기엔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을 지키고 불리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은퇴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노후를 다시 점검하고 균형 잡힌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하여 하루 12시간의 고된 노동 뒤에 남는 것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내 인생 아직 잘 굴러가고 있구나 하는 긍정과 희망이 되기를, 당신의 남은 여정이 평온하고 존엄하기를 진심으로 한평생 쉼없이 달려온 당신, 마침내 퇴직이라는 이름의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어떤 풍경을 꿈꾸셨습니까? 아마도 따스한 햇살 아래서 즐기는 여유로운 차 한 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오붓한 시간, 젊은 날 미처 펼치지 못했던 취미에 맘껏 빠져보는 그런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지혜의 빛을 나누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클릭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낭만적인 은퇴와 현실 사이에는 생각보다 깊은 골이 존재합니다. 퇴직금만으로는 빠듯한 생활비와 여전히 돌봐야 할 가족들. 그 무게 앞에서 많은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특히 개인 택시는 어느 정도 제도적 안정이 보장되고 스스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퇴직자들의 선택지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안고 시작한 그 길이 하루 12시간씩 도로 위를 달려도 손에 쥐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고 몸은 지쳐만 가는 고된 현실이 될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오늘은 바로 그 길 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시대 아버지,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덜 고달픈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부. 하루 12시간의 노동, 그 끝에 남는 것. 한국 사회에서 60세 전후의 퇴직은 이제 보편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퇴직 후의 20년, 30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나 퇴직금 규모로는 이 긴 세월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 나섭니다. 그중 개인 택시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게 느껴집니다.
물론 면허 양수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는 익숙한 운전이 더 쉽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도로 위로 나서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수많은 택시 호출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사들 간의 경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배차를 기다리는 시간,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저녁 황금 시간대를 놓치면 그날의 수입은 곤두박질칩니다. 부지런히 발과 핸들을 움직여도 생각만큼 돈을 벌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라는 적신호입니다. 하루 종일 좁은 운전석에 앉아 있다 보면 허리와 목, 무릎에 병이 쌓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다양한 손님들을 상대하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패턴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힘들게 번 돈이 고스란히 병원비로 나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2부 세 갈래의 길, 세 가지의 은퇴 이야기. 여기 은퇴 후 각기 다른 선택을 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58세의 조기 퇴직 후 개인 택시를 시작한 김영식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앱 호출 경쟁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고 수입보다 차량 유지비, 보험료, 세금 등 지출이 더 커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못 벌 줄은 몰랐어요. 하루에 콜 2번 놓치면 그날은 그냥 공치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운전하다 보면 안전도 걱정되고 차라리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의 지친 목소리에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묻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정미 씨의 외로운 싸움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그녀는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성 택시기사를 향한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취객을 상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간 근무는 엄두도 내지 못했고 수입은 자연스레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깊어지는 고립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핸들만 붙잡고 있으니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에요. 가족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사람 만날 일도 없으니 우울감만 깊어지네요. 조금만 더 젊었을 때 준비했더라면 하는 후회만 남습니다. 마지막은 박정우 씨의 전략적인 도전입니다. 60대 초반에 정년 퇴직한 그는 무작정 택시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경쟁이 덜한 새벽 시간대를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물론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에 무리가 갔지만 낮에는 꾸준히 병원 진료와 운동을 병행하며 스스로를 관리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재무설계 전문가를 만나 자신의 퇴직금과 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솔직히 버는 돈 자체가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 일정을 조절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계획적으로 움직이니 똑같은 일을 해도 스트레스는 훨씬 덜 받습니다. 박정우 씨의 사례는 같은 일이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부 목돈 7억 원과 월 200만 원, 당신의 선택은? 박정우 씨의 성공은 단순히 운전 전략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돈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모든 은퇴자가 마주하는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에게 은퇴 자금으로 목돈 7억 원이 있다면 혹은 매달 200만 원의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7억이라는 숫자에 현혹됩니다.
이 정도 돈이면 평생 걱정 없겠지.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목돈은 거대한 댐에 고여있는 물과 같습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증발과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라는 균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55세에 7억 원을 들고 은퇴한 한 남성의 사례를 봅시다. 그는 처음 몇 년간 여행도 다니고 고급 식당을 즐기며 여유로운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유료비, 자녀 지원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되자 7억 원이라는 돈은 10년 만에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6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생계를 위해 마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반면 퇴직금 3억 원으로 매달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또 다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의 일부를 작은 상가에 투자해 월세를 받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연금형 상품에 넣어 매달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습니다. 월 200만 원이 처음엔 부족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그 안에서 생활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재정적 불안 없이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통장에 찍힌 목돈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마르지 않고 들어오는 현금 흐름, 즉 샘물과 같은 소득이라는 사실입니다. 4부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위한 4가지 준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은퇴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은퇴 전부터 구체적인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받게 될 퇴직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의 수령액과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월 평균 지출액을 계산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 계획해야 합니다. 50대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IRP나 연금저축펀드 등을 통해 노후 자금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유료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재테크입니다. 힘들게 모은 은퇴 자금이 병원비로 사라지는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 일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일하는 시간을 조절하고 남는 시간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나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사회와 꾸준히 교류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유대감은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넷째, 소득원을 다양하게 탐색해야 합니다. 개인 택시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요즘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도 많고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도 가능합니다. 시야를 넓히면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맺은 말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지혜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전환점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의 지난 세월이 고단한 노후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처럼 막연한 희망만으로 제2의 인생에 뛰어들기엔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을 지키고 불리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은퇴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노후를 다시 점검하고 균형 잡힌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하여 하루 12시간의 고된 노동 뒤에 남는 것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내 인생 아직 잘 굴러가고 있구나 하는 긍정과 희망이 되기를, 당신의 남은 여정이 평온하고 존엄하기를 진심으로 한평생 쉼없이 달려온 당신,
마침내 퇴직이라는 이름의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어떤 풍경을 꿈꾸셨습니까? 아마도 따스한 햇살 아래서 즐기는 여유로운 차 한 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오붓한 시간, 젊은 날 미처 펼치지 못했던 취미에 맘껏 빠져보는 그런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지혜의 빛을 나누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클릭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낭만적인 은퇴와 현실 사이에는 생각보다 깊은 골이 존재합니다. 퇴직금만으로는 빠듯한 생활비와 여전히 돌봐야 할 가족들. 그 무게 앞에서 많은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특히 개인 택시는 어느 정도 제도적 안정이 보장되고 스스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퇴직자들의 선택지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안고 시작한 그 길이 하루 12시간씩 도로 위를 달려도 손에 쥐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고 몸은 지쳐만 가는 고된 현실이 될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오늘은 바로 그 길 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시대 아버지,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덜 고달픈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부 하루 12시간의 노동, 그 끝에 남는 것. 한국 사회에서 60세 전후의 퇴직은 이제 보편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퇴직 후의 20년, 30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나 퇴직금 규모로는 이 긴 세월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 나섭니다. 그중 개인 택시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게 느껴집니다. 물론 면허 양수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는 익숙한 운전이 더 쉽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도로 위로 나서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수많은 택시 호출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사들 간의 경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배차를 기다리는 시간,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저녁 황금 시간대를 놓치면 그날의 수입은 곤두박질칩니다. 부지런히 발과 핸들을 움직여도 생각만큼 돈을 벌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라는 적신호입니다. 하루 종일 좁은 운전석에 앉아있다 보면 허리와 목, 무릎에 병이 쌓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다양한 손님들을 상대하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패턴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힘들게 번 돈이 고스란히 병원비로 나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2부 세 갈래의 길, 세 가지의 은퇴 이야기. 여기 은퇴 후 각기 다른 선택을 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58세의 조기 퇴직 후 개인 택시를 시작한 김영식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앱 호출 경쟁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고 수입보다 차량 유지비, 보험료, 세금 등 지출이 더 커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못 벌 줄은 몰랐어요. 하루에 콜 두어 번 놓치면 그날은 그냥 공치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운전하다 보면 안전도 걱정되고 차라리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의 지친 목소리에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묻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정미 씨의 외로운 싸움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그녀는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성 택시기사를 향한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취객을 상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간 근무는 엄두도 내지 못했고 수입은 자연스레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깊어지는 고립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핸들만 붙잡고 있으니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에요. 가족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사람 만날 일도 없으니 우울감만 깊어지네요. 조금만 더 젊었을 때 준비했더라면 하는 후회만 남습니다. 마지막은 박정우 씨의 전략적인 도전입니다. 60대 초반에 정년 퇴직한 그는 무작정 택시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경쟁이 덜한 새벽 시간대를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물론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에 무리가 갔지만 낮에는 꾸준히 병원 진료와 운동을 병행하며 스스로를 관리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재무설계 전문가를 만나 자신의 퇴직금과 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솔직히 버는 돈 자체가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 일정을 조절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계획적으로 움직이니 똑같은 일을 해도 스트레스는 훨씬 덜 받습니다. 박정우 씨의 사례는 같은 일이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부. 목돈 7억 원과 월 200만 원. 당신의 선택은? 박정우 씨의 성공은 단순히 운전 전략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돈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모든 은퇴자가 마주하는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에게 은퇴 자금으로 목돈 7억 원이 있다면, 혹은 매달 200만 원의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7억이라는 숫자에 현혹됩니다. 이 정도 돈이면 평생 걱정 없겠지.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목돈은 거대한 댐에 고여있는 물과 같습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증발과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라는 균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55세에 7억 원을 들고 은퇴한 한 남성의 사례를 봅시다. 그는 처음 몇 년간 여행도 다니고 고급 식당을 즐기며 여유로운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유료비, 자녀 지원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되자 7억 원이라는 돈은 10년 만에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6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생계를 위해 마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반면 퇴직금 3억 원으로 매달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또 다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의 일부를 작은 상가의 투자에 월세를 받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연금형 상품에 넣어 매달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습니다. 월 200만 원이 처음엔 부족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그 안에서 생활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재정적 불안 없이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통장에 찍힌 목돈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마르지 않고 들어오는 현금 흐름, 즉 샘물과 같은 소득이라는 사실입니다. 4부.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위한 4가지 준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은퇴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은퇴 전부터 구체적인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받게 될 퇴직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의 수령액과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월 평균 지출액을 계산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 계획해야 합니다. 50대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IRP나 연금저축펀드 등을 통해 노후 자금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재테크입니다. 힘들게 모은 은퇴 자금이 병원비로 사라지는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 일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일하는 시간을 조절하고 남는 시간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나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사회와 꾸준히 교류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유대감은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넷째, 소득원을 다양하게 탐색해야 합니다. 개인 택시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요즘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도 많고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도 가능합니다. 시야를 넓히면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맺은 말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지혜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전환점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의 지난 세월이 고단한 노후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처럼 막연한 희망만으로 제2의 인생에 뛰어들기엔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을 지키고 불리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은퇴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노후를 다시 점검하고 균형 잡힌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하여 하루 12시간의 고된 노동 뒤에 남는 것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내 인생 아직 잘 굴러가고 있구나 하는 긍정과 희망이 되기를, 당신의 남은 여정이 평온하고 존엄하기를 진심으로 한평생 쉼없이 달려온 당신, 마침내 퇴직이라는 이름의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어떤 풍경을 꿈꾸셨습니까? 아마도 따스한 햇살 아래서 즐기는 여유로운 차 한 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오붓한 시간, 젊은 날 미처 펼치지 못했던 취미에 맘껏 빠져보는 그런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지혜의 빛을 나누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클릭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낭만적인 은퇴와 현실 사이에는 생각보다 깊은 골이 존재합니다. 퇴직금만으로는 빠듯한 생활비와 여전히 돌봐야 할 가족들. 그 무게 앞에서 많은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특히 개인 택시는 어느 정도 제도적 안정이 보장되고 스스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퇴직자들의 선택지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안고 시작한 그 길이 하루 12시간씩 도로 위를 달려도 손에 쥐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고 몸은 지쳐만 가는 고된 현실이 될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오늘은 바로 그 길 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시대 아버지,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덜 고달픈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부. 하루 12시간의 노동, 그 끝에 남는 것. 한국 사회에서 60세 전후의 퇴직은 이제 보편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퇴직 후의 20년, 30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나 퇴직금 규모로는 이 긴 세월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 나섭니다. 그중 개인 택시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게 느껴집니다.
물론 면허 양수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는 익숙한 운전이 더 쉽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도로 위로 나서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수많은 택시 호출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사들 간의 경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배차를 기다리는 시간,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저녁 황금 시간대를 놓치면 그날의 수입은 곤두박질칩니다. 부지런히 발과 핸들을 움직여도 생각만큼 돈을 벌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라는 적신호입니다. 하루 종일 좁은 운전석에 앉아 있다 보면 허리와 목, 무릎에 병이 쌓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다양한 손님들을 상대하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패턴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힘들게 번 돈이 고스란히 병원비로 나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2부 세 갈래의 길, 세 가지의 은퇴 이야기. 여기 은퇴 후 각기 다른 선택을 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58세의 조기 퇴직 후 개인 택시를 시작한 김영식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앱 호출 경쟁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고 수입보다 차량 유지비, 보험료, 세금 등 지출이 더 커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못 벌 줄은 몰랐어요. 하루에 콜 두어 번 놓치면 그날은 그냥 공치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운전하다 보면 안전도 걱정되고 차라리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의 지친 목소리에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묻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정미 씨의 외로운 싸움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그녀는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성 택시기사를 향한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취객을 상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간 근무는 엄두도 내지 못했고 수입은 자연스레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깊어지는 고립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핸들만 붙잡고 있으니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에요. 가족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사람 만날 일도 없으니 우울감만 깊어지네요. 조금만 더 젊었을 때 준비했더라면 하는 후회만 남습니다. 마지막은 박정우 씨의 전략적인 도전입니다. 60대 초반에 정년퇴직한 그는 무작정 택시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경쟁이 덜한 새벽 시간대를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물론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에 무리가 갔지만 낮에는 꾸준히 병원 진료와 운동을 병행하며 스스로를 관리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재무설계 전문가를 만나 자신의 퇴직금과 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솔직히 버는 돈 자체가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 일정을 조절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계획적으로 움직이니 똑같은 일을 해도 스트레스는 훨씬 덜 받습니다. 박정우 씨의 사례는 같은 일이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부 목돈 7억 원과 월 200만 원, 당신의 선택은? 박정우 씨의 성공은 단순히 운전 전략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돈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모든 은퇴자가 마주하는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에게 은퇴 자금으로 목돈 7억 원이 있다면 혹은 매달 200만 원의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7억이라는 숫자에 현혹됩니다.
이 정도 돈이면 평생 걱정 없겠지.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목돈은 거대한 댐에 고여있는 물과 같습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증발과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라는 균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55세에 7억 원을 들고 은퇴한 한 남성의 사례를 봅시다. 그는 처음 몇 년간 여행도 다니고 고급 식당을 즐기며 여유로운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되자 7억 원이라는 돈은 10년 만에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6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생계를 위해 마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반면 퇴직금 3억 원으로 매달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또 다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의 일부를 작은 상가에 투자해 월세를 받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연금형 상품에 넣어 매달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습니다. 월 200만 원이 처음엔 부족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그 안에서 생활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재정적 불안 없이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통장에 찍힌 목돈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마르지 않고 들어오는 현금 흐름, 즉 샘물과 같은 소득이라는 사실입니다. 4부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위한 4가지 준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은퇴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은퇴 전부터 구체적인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받게 될 퇴직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의 수령액과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월 평균 지출액을 계산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 계획해야 합니다. 50대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IRP나 연금저축펀드 등을 통해 노후 자금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재테크입니다. 힘들게 모은 은퇴 자금이 병원비로 사라지는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 일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일하는 시간을 조절하고 남는 시간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나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사회와 꾸준히 교류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유대감은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넷째, 소득원을 다양하게 탐색해야 합니다. 개인 택시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닙니다. 요즘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도 많고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도 가능합니다. 시야를 넓히면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맺은 말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지혜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전환점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의 지난 세월이 고단한 노후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처럼 막연한 희망만으로 제2의 인생에 뛰어들기엔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을 지키고 불리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은퇴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노후를 다시 점검하고 균형 잡힌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하여 하루 12시간의 고된 노동 뒤에 남는 것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내 인생 아직 잘 굴러가고 있구나 하는 긍정과 희망이 되기를, 당신의 남은 여정이 평온하고 존엄하기를 진심으로 한평생 쉼없이 달려온 당신,
마침내 퇴직이라는 이름의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어떤 풍경을 꿈꾸셨습니까? 아마도 따스한 햇살 아래서 즐기는 여유로운 차 한 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오붓한 시간, 젊은 날 미처 펼치지 못했던 취미에 맘껏 빠져보는 그런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께 지혜의 빛을 나누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클릭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낭만적인 은퇴와 현실 사이에는 생각보다 깊은 골이 존재합니다. 퇴직금만으로는 빠듯한 생활비와 여전히 돌봐야 할 가족들. 그 무게 앞에서 많은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특히 개인 택시는 어느 정도 제도적 안정이 보장되고 스스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퇴직자들의 선택지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안고 시작한 그 길이 하루 12시간씩 도로 위를 달려도 손에 쥐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고 몸은 지쳐만 가는 고된 현실이 될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오늘은 바로 그 길 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시대 아버지,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덜 고달픈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부 하루 12시간의 노동, 그 끝에 남는 것. 한국 사회에서 60세 전후의 퇴직은 이제 보편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퇴직 후의 20년, 30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 체계나 퇴직금 규모로는 이 긴 세월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 나섭니다. 그중 개인 택시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게 느껴집니다. 물론 면허 양수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는 익숙한 운전이 더 쉽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도로 위로 나서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수많은 택시 호출 플랫폼의 등장으로 기사들 간의 경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배차를 기다리는 시간,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저녁 황금 시간대를 놓치면 그날의 수입은 곤두박질칩니다. 부지런히 발과 핸들을 움직여도 생각만큼 돈을 벌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라는 적신호입니다. 하루 종일 좁은 운전석에 앉아있다 보면 허리와 목, 무릎에 병이 쌓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다양한 손님들을 상대하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패턴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힘들게 번 돈이 고스란히 병원비로 나가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2부 세 갈래의 길, 세 가지의 은퇴 이야기. 여기 은퇴 후 각기 다른 선택을 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58세의 조기 퇴직 후 개인 택시를 시작한 김영식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앱 호출 경쟁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했고 수입보다 차량 유지비, 보험료, 세금 등 지출이 더 커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못 벌 줄은 몰랐어요. 하루에 콜 두어 번 놓치면 그날은 그냥 공치는 겁니다. 밤늦게까지 운전하다 보면 안전도 걱정되고 차라리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의 지친 목소리에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남편의 사업 실패로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그녀는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성 택시기사를 향한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취객을 상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간 근무는 엄두도 내지 못했고 수입은 자연스레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깊어지는 고립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핸들만 붙잡고 있으니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에요. 가족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사람 만날 일도 없으니 우울감만 깊어지네요. 조금만 더 젊었을 때 준비했더라면 하는 후회만 남습니다. 마지막은 박정우 씨의 전략적인 도전입니다. 60대 초반에 정년퇴직한 그는 무작정 택시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경쟁이 덜한 새벽 시간대를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물론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에 무리가 갔지만 낮에는 꾸준히 병원 진료와 운동을 병행하며 스스로를 관리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재무설계 전문가를 만나 자신의 퇴직금과 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솔직히 버는 돈 자체가 많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스스로 일정을 조절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계획적으로 움직이니 똑같은 일을 해도 스트레스는 훨씬 덜 받습니다. 박정우 씨의 사례는 같은 일이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부. 목돈 7억 원과 월 200만 원. 당신의 선택은? 박정우 씨의 성공은 단순히 운전 전략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돈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모든 은퇴자가 마주하는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에게 은퇴 자금으로 목돈 7억 원이 있다면, 혹은 매달 200만 원의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7억이라는 숫자에 현혹됩니다. 이 정도 돈이면 평생 걱정 없겠지. 하지만 이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목돈은 거대한 댐에 고여있는 물과 같습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증발과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라는 균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55세에 7억 원을 들고 은퇴한 한 남성의 사례를 봅시다. 그는 처음 몇 년간 여행도 다니고 고급 식당을 즐기며 여유로운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되자 7억 원이라는 돈은 10년 만에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6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생계를 위해 마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반면 퇴직금 3억 원으로 매달 2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또 다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의 일부를 작은 상가에 투자해 월세를 받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연금형 상품에 넣어 매달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습니다. 월 200만 원이 처음엔 부족하게 느껴졌지만 그는 그 안에서 생활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재정적 불안 없이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통장에 찍힌 목돈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마르지 않고 들어오는 현금 흐름, 즉 샘물과 같은 소득이라는 사실입니다. 4부.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위한 4가지 준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은퇴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은퇴 전부터 구체적인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받게 될 퇴직금과 국민연금, 개인연금의 수령액과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월 평균 지출액을 계산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 계획해야 합니다. 50대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IRP나 연금저축펀드 등을 통해 노후 자금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두는 지혜가